안녕하세요, 미러원장입니다. 여신 레이어드 컷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발이 굉장히 얇으신데 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내더라도 밑에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무겁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뿌리가 굉장히 납작해질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면 모발이 얇으시다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볼륨은 납작해지고 자꾸 뭔가 옆에만 부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무겁지 않은 조금 더 한올한올한 느낌을 살리고 앞머리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쪽을 살려줄 수 있는 앞머리 포인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길이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원님이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을 하고 긴 머리보다는 앞에가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게 레이어드 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확인하실 수 있게 기장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머리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앞에 잘랐던 앞머리와 동일한 위치로 당겨서 커트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면에서 봐도 뒤로 점점점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형태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라인 설정을 한 이후에 레이어에 층을 설정을 할 때는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게 옆면을 채워줄 수 있는 층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층을 설정을 하실 때 얼굴형을 보완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층을 내버리면 너무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턱선 정도까지 해서 볼륨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을 또 너무 과감하게 내기 시작했을 때는 회원님이 좀 당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층을 설정했을 때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지를 회원님이랑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설정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층이 강하게 날 수 있게 커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사이드에 양옆에 층을 진행을 했는데 회원님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떨어지는 레이어를 조금 더 가볍게 연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층보다 옆면에 있는 층은 회원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층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짧아 보일 수 있는 기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장 위에 있는 기장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층을 설정을 하실 때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단면들이 자연스러운 레이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모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설정한 가장 높은 곳에서 층이 만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랐던 길이를 가지고 두상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예요. 두상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레이어드 커트를 하면서 회원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위아래도 문제지만 뭔가 양옆으로 흐르는 흐름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나 레이어드 컷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에 가벼움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양옆으로 움직이는 커트 흐름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모발을 기준으로 앞으로 점점점 짧아지게 커트를 해줘야만 길이의 흐름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만든 가이드를 기준으로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가이드와 동일하게 커트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커트 하셨던 사이드와 동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하는 층을 설정을 하셨으면 밑에 부분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강한 층을 낸다고 해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레이어로 커트를 하게 되면 밑에가 너무 가벼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원하시는 밑에 두께감을 좀 남겨 놓으시고 연결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실 때에는 두상에서 그대로 빗질 하신 후에 가이드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만 가볍게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회원님들이 건조를 하시면서 오히려 뿌리가 좀 많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샴푸를 하고 나오신 상태에서는 특히 모발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계속해서 건조를 하시다 보면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건조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볼륨이 자꾸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빗을 사용을 해서 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런 쿠션 브러쉬 또는 댄맨 브러쉬가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빗어주면서 건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발들이 두피에 착 붙어 있는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건조가 되면서 두피에 붙어 있던 모발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뿌리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볼륨이 굉장히 잘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조를 하신 후에 좀 자연스럽게 질감 처리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위에 질감 처리를 해도 밑에가 너무 투명해져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트 그대로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량을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지점에서부터 모량을 제거를 하면서 나오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질감을, 양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만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따가 한 번 더 질감 처리를 끝쪽에서 해줄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제거를 하진 마시고요. 중간에서부터 앞쪽으로 안길 수 있게끔 커트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랐던 가이드 기준에서 투명도를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잘랐을 때 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연결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무거운 친구들은 드라이 커트를 좀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부분도 포인트를 살려서 뭉치는 부분 없이 커트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제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앞머리 설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모델분이 원하시는 앞머리의 길이는 눈썹이랑 눈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길기 때문에 원하시는 길이만큼 조금 더 마른 상태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커트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머리 길이를 자르실 때 저는 여러 번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 번에 자른 후에 회원님이 좀 짧다라고 느끼시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길이를 보면서 일부러 좀 길게 잘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어떤 것 같아요? 길어요. 조금 더 길가? 지금은 어때요? 좀 더 짧게? 이 정도? 네. 그래서 모델님이 원하시는 길이 정도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실 때에는 한 번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연결감만 주셔도 괜찮고요. 슬라이싱 가위를 좀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틴닝 가위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틴닝 가위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 길이까지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드라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원님들이 집에서 가장 좀 따라하기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섹션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위아래로만 나눠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나눠주신 후에 아이롱을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끝에만 우리가 아이롱에 컬을 놓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C컬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드라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끝선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에서부터 섹션을 나눠주시고 뿌리 가까운 쪽에서부터 큰 C컬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왔을 때 한 바퀴만 이렇게 딱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큰 C컬을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지는 컬을 눈으로 한 번씩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땡글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컬이 완성될 수 있게끔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뒷머리 같은 경우에도 회원님들이 집에서 하시게 되면 앞으로 많이 가지고 오셔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그대로 C컬을 말아주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자연스러운 컬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에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는 지금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 뿌리 쪽이 좀 많이 죽어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로 이쪽을 좀 살리는 꿀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뿌리를 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뭔가 섹션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뜨시는 것보다는 정면에서 전체적으로 쿠션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 안쪽에 공기감을 좀 채워주면 훨씬 더 볼륨감이 예쁘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앞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뒤로 빗질 하셨다가 뒤로 이동한 만큼 다시 제자리로 와주시면 돼요. 열을 주신 이후에는 한 3초 정도는 식혀주셔야 좀 볼륨이 오래 유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열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을 주신 후에는 꼭 식혀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신 후에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사이드의 볼륨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폴리시 오일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텍스처를 살려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스를 바르실 때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털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는 볼륨감 있는 레이어드 컷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긴 머리에서 혹시라도 층을 내고 싶거나 레이어드 컷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